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리 서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강의할 때 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그때는 이제 좀 뭐랄까 강의 상황이 좀 열악했어요. 그 환경이. 그래서 조금 약간 화가 나기도 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흥분하기도 했는데, 여기 뭐 끈적거리는 책상이가 있네. 잠깐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을 그 바벨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어제 영상은 다시 잘 찍은 게 있어요. 어제 급하게 올린 거는 대충 찍은 거고, 잘 찍은 것이 편집되고 뭐 자막도 들어가고 화면도 들어가고 해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나중에 그 우리 직원이 그걸 할 거고요. 이거 좀 어려운데, 바벨이 아령이라는 뜻이고, 아령은 그 양쪽에 이렇게 무거운 게 있고 가운데는 가는 자루가 있는 거, 이것을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전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또 하나는 굉장히,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성공하면은, 우리 아이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은 정말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1,000,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성공 확률은 낮지만 그 두 가지에 투자하는 전략을 주식 투자에서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고 제로 리스크, 그러니까 제로 리스크하고 로우 리스크도 아니에요. 중간 정도의 리스크에는 아예 투자 안 하는 겁니다. 제로 리스크하고 최고도의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는 것이 바벨 전략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지금 그렇게 바벨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중간지대에서부터 컴퓨터가 인공지능화 되고, 인공지능이 AGI가 돼가면서 또 이제 더 강한 인공지능이 돼갈수록 중간 부분이 사라져간다 이거예요. 중간 부분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바벨 전략, 교육도 바벨 전략, 주식 투자도 바벨 전략,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바벨 전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가게들 보면은 유독 좀 안망하면서 좀 자주 보이는 가게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이소라는 거예요. 정말 생활 필수품만 아주 값싸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이소는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가라든가 중저가가 더 좀 가게들이 많이 사라져가죠. 그 커피숍도 아마 그렇게 될 거고, 그 모든 곳이 바벨 전략을 따르게 될 거예요. 완전히 그 고품질 최고가냐, 아니면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그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값싸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거기서도 바벨 전략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도표는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미래 경제가 제가 대략 한 100년, 2050년까지를 예측을 해봤는데, 1970년에서부터 2050년까지, 여기까지는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여기까지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죠. 근데 2025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이건 완전히 이제 미래학자로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신경 썼던 것은 이 ABCD를 카테고리라고 그러죠. 이걸 정하는 겁니다. 주제를 정하는 건데, A, B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 맞춤 온디맨드화예요. B는 즐기는 창의성 경제입니다. 이거 두 가지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D는 하락할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단순 반복 노동 고용입니다. 이건 당연히 하락하죠. C가 좀 복잡합니다. C는 비정형 복잡성 처리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창의적 지적 노동자들입니다. 창의성이 있는 지적 노동자들인데,
비정형 복잡성 처리라는 것이 2025년까지는 전 증가할 거로 보는 거예요. 2025년까지는. 근데 2024년에 분명히 어떤 플랫폼 회사들에서 우리 인공지능이 이제는 AGI가 됐다. 강한 인공지능이 됐고 사물 인터넷도 어느 정도 깔려 있으니 이제 블록체인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선언들이 아마 몇 년 내에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정점이 전 2025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들이 한 분야에서만 뛰어났는데 진짜 이제 제너럴하게 모든 분야를 연결짓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AGI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한 인공지능, 중간 정도의 인공지능, 아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봤을 때 2025년에 중간 정도의 인공지능을 상업화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플랫폼 기업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학습 능력도 좋고 창의적인 노동자라 할지라도 뭐 명문대 나오고 아무튼 공부 잘하고 창의성 순발력이 있는 현재 구글에 취직해 있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제 해고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 지금 구글에 취직하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고 순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조차 해고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저는 2025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꾸준히 강한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들의 그 창의적인 인간들의 영역조차 줄어들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C와 D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고 A와 B는 강해지는데 그것을 이제 밑에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에는 이런 직업이 뜰 것이다, 저런 직업이 뜰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직업의 개념으로 미래 사람들의 활동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미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뜰 거다를 말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모순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있는 직업 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잘 될 직업이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살아남을 직업, 사라질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면서도 이것이 상당히 모순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압축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부사장이 오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소음이 들릴 겁니다. 자, 창생흥정은 흥한다예요. 이게 뭐냐면은 창인데 여기서 여기 창이라는 것은 제가 좀 약간 예술적인 창의성을 제가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생명에 관한 것, 흥미에 관한 것, 정감에 관한 것. 그래서 창생흥정은 이 A, B에 속하는 것이죠. A, B 쪽에 속하고 개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개성이. 여기서 창이라는 것은 좀 이걸 개라고 바꿀 걸 그랬나? 개생흥 어감이 좀 안 좋은데 개생흥정 이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성, 생명, 흥미, 정감. 근데 이 흥미가 개성을 좀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창을 예생흥정?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렇게 될 것 같고 사학수술이 B번 좀 알려주세요. 저기 B번 터치하고 B번. 자, 사학수술이 이제 줄어든다. 자, 왜 줄어드느냐? 사는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격증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데이터가 많이 이 세상에 풀려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훨씬 빨리 학습한다. 배우는 것, 우리가 배워서 뭔가를 하는 것, 배우는 속도를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숫자나 수치에 관한 것, 즉 센서링이 너무 좋아진다. 센서링이 좋아지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를 모르지만 인공지능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을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그만큼 수에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숫자와 관련된 것은 인간이 이제 다루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도 그 적응 능력과 적용 능력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게 훨씬 좋아진다. 그래서 창생흥정은 강해지고 사학수술은 약해진다 라고 이제 이 도표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제 강의를 멀리 다닐 수도 없고요. 이 가까운 곳에서 부르면 가긴 가겠지만, 그래서 강의를 다닐 수도 없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런 강의, 미래학 강의를 간간히 올려줘야 또 예전에 제가 했던 강의가 그 강의를 보고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새롭게 제 구독자가 된 그 엄마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도움을 못 받게 될까봐 가끔 이런 미래학 강의를 교육에 관련된 거, 미래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적인 것도 가끔 이제 시간을 내서 올리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 영상이 뜨면서 예전 영상이 추천이 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인데 여기가 제 갤러리고 앞으로 강의 영상을 여기서 찍을 건데 나중에는 좀 음성도 마이크를 해서 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75인치 모니터인데 얼마 전에 샀어요. 바로 이런 화면을 찍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그 예고편을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강의들이 유튜브에 가끔 올라갈 거다라는 예고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